드레스워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에르 파울린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브랜드의 시계가 어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오늘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혹하더라도 브랜드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도 된다고 합의가 된 거니까 불편하게 보진 말아주세요. 먼저 중국은 시계를 싸게 잘 만듭니다. 그런데 먼저 채찍질을 받아야 하는 게 저렴한 시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브랜딩이에요.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이게 패키징이에요. 말도 안 되죠. 옛날에는 황당해서 웃기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웃기지도 않아요. 너무 중국의 색이 강해요. 이 시계를 내수용으로만 판매하려는 게 아니고 월드와이드로 갈 거면은 이런 색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제품에도 어느 정도 묻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케이스백에 있는 이 각인, 다른 중국 제품들에 비해서 양호한 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선은 아니었겠죠. 이런 게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택의 문제일 뿐인데 이게 사용자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게 한다. 그럼 시계를 잘 만들어 놓고도 그 가치가 괜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호불호가 없게끔 덜어내고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는 브랜딩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에르 파울린의 시계는 어떻냐면요, 싼데 품질은 그렇게 좋지 않고 디자인은 굉장히 잘한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디자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 좋은 디자인을 품질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 그게 추구하는 느낌이 제대로 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피에르 파울린은 사실 실패하기가 어려운 디자인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지금 와서 우리들한테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빈티지 시계들, 귀한 것들 있죠. 그걸 따라하는 모델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가져와 본 거는 피에르 파울린의 점프 아워, 그러니까 시침이 하루에 2바퀴 돌아가는 그런 평범한 방식이 아니라 다이얼에 윈도우를 뚫어놓고 아워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보여주는 방식의 시계입니다. 시의 단위는 그렇게 보여주고 분과 초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핸즈로 인덱스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했어요. 보통 점프 아워라고 하면은 시와 분을 모두 디스크를 돌려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계들 많이 봤죠? 또 조금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랑의 자이트베르크도 같은 표기 방식은 맞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시계의 모습에서 벗어나죠.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상당한 역량이 요구되는 작업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효율의 문제죠. 시는 1부터 12까지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00분부터 59분까지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이유들로 이런 생김새의 점프아워 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시계에 아쉽게 느끼는 점은 일단 뭐냐면, 예전에 게코타라는 브랜드에서 W01이라고, 이름이 정확한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점프아워 워치가 나왔던 게 있어요. 그 시계를 경험해봤던 사람인데 첫 번째로 디자인적인 면에서 W01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피에르 파울린보다 길고 얇게 뻗어진 핸즈라든지, 또 조금 더 작았을 겁니다, 인덱스가. 그래서 밸런스가 좋았고, 케이스도 이 피에르 파울린은 브러싱이 들어간 상당히 평범한 케이스인데 W01은 조금 더 둥그스름한, 그리고 확실히 케이스의 퀄리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비교 대상을 알고 보니까 디자인이나 퀄리티에서 근소하게나마 아쉽게 느껴지는 면이 저는 있었고요. 이 피에르 파울린의 장점이 있다면 뭐니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W01보다 3~4배가량 저렴한 가격인데 적어도 다이얼만큼은 같은 공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퀄리티는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가격 대비 좋은 수준? 다이얼에 분리되는 면이 많은데 시원시원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로 꺼지는 아워 윈도우의 처리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저가시계다 보니까 색을 표현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계는 살몬 컬러, 연어색의 시계인데, 사실 연어색이라는 게 고급스러움 그리고 촌스러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고급감이 없으면, 퀄리티가 받쳐주지 않으면 촌스러워지기 쉬워요. 저는 그 선을 이 시계가 조금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프아워를 구매하더라도 실버 컬러가 있거든요. 실버 컬러를 구매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뭐 저렴한 가격이니까 내가 평소에 못 즐겨본 이 연어 색깔을 즐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저는 실버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점프아워를 보다 보니까 더 생각나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예요. 뭐니뭐니 해도 피에르 파울린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델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점프아워에 흥미가 있는 게 아니면은 사실 이거 하나 정도를 경험해보는 게 피에르 파울린의 단물을 빠는 거지 않을까. 점프아워의 재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아쉬운 점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9mm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4mm의 글라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13mm의 두께.
이 시계가 38mm 정도 되는 시계인데 13mm의 두께면 아무리 케이스가 9mm라고 해도 우리가 이 시계에 부여하고 싶은 역할이 드레스워치라고 하면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소매가 좁은 옷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글라스를 올려야 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여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무브먼트는 시걸사의 무브먼트를 사용하고요. 가격이나 기능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 브랜드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 1년 전이었습니다. 시걸 무브먼트를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냐? 너희는 다 시걸 무브먼트 쓰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답변이 좀 압권이었습니다. 응, 안 좋다. 시걸 무브먼트는 좋지 않고 고장날 수 있다. 사실이니까요. 변명을 하는 것보단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계를 또 피에르 파울린의 전체 라인업을 전부 다 통틀어서 진지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유죠. 재미를 위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기 위한 시계이고요. 그 중에서 피에르 파울린이 주목받은 이유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데 돈 가격대의 유치한 시계들보다 디자인만큼은 너무 성숙해서잖아요. 그래서 무브먼트는 언젠가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저렴한 시거를 쓰는 게 개인적으로는 모두를 위해서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피에르 파울린 시계에는 $20 할인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 상품 링크로 들어가셔서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20 할인이 되고요. 최종 가격은 109에서 $115 사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점프 아워뿐만 아니라 섹터 다이얼, 사실 제가 이걸 더 추천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링크를 적어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링크로 들어가서 할인 코드 동일한 거 입력해 주시면은 이것도 적용이 되게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일단 중국 브랜드는 브랜딩을 조금 호불호 없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특유의 색깔을 조금 뺄 필요가 있지 않나, 월드와이드로 가려면. 그리고 가격 생각했을 때 시계가 훌륭한 건 맞습니다만 애초에 시계라는 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 무브먼트 안정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이런 화려한 디자인을 했을 때 그 맛을 제대로 살려주느냐?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더 이런 과감한 색깔보다는 실버 컬러나 아니면은 제작 난이도가 낮은 단순한 디자인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저렴한 시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알리익스프레스 특가 이벤트가 따로 있을 예정인데 큰 거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